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직장 여성입니다. 요즘 주변에 결혼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오는데 저는 이맘때만 되면 꼭 기억하고 싶지 않은 흑역사가 하나가 떠오릅니다. 바로 제 파혼의 흑역사인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결혼 전에 이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순간을 겪기 마련이잖아요. 대부분은 결혼 전 갈등이 생기면 싸우면서도 결혼을 강행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꼭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비 배우자에게 몰랐던 나쁜 면모를 발견할 때입니다. 물론 단점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그 단점이 폭력적인 모습이라던가 중독자의 면모나 여자 문제이다 하면 그건 파혼각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난하면 사랑이 창문으로 도망간다는 말이요. 몰랐던 빚이 많거나 배우자의 가정이 자식에게 기댈 정도로 가난하면 그 결혼도 고려 대상입니다. 세 번째는 당연한 말이지만 시댁 문제입니다. 시모, 시부, 남편의 형제 등등 가족 간의 관계를 유심히 보고 새로운 가족을 맞을 때의 태도를 보면 이 결혼을 할지 말지 딱 결론이 나기 마련이죠. 저는 굳이 말하자면 세 번째 이유로 파혼을 했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예비 남편에게서 의외의 모습도 알게 되었고요. 다들 비슷한 이유로 파혼을 하시겠지만 저는 양가 어른들 싸움으로 번지기 전에 시원하게 그 집에 할 말을 하고 나와서 후회는 없습니다. 헤어질 때 좋게 헤어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전 남자친구는 정말 찌질했어요. 제가 파혼 선언할 때 그 사람은 저한테 고개 숙이면서 이랬던 사람입니다. 내가 집안에서 힘이 없어서 미안하다. 나는 우리 어머니랑 누나들을 절대 못 이겨먹어. 미안해.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랄게. 그래. 파혼한다는 거 순순히 받아들여서 고맙네. 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 자기는 아마 어떤 여자를 데려와도 결혼 못할 거야. 충고하는데 온전히 독립하려면 자기 어머니랑 누나들부터 관계 정리해. 그럼 잘 살길 바래? 아직도 그 인간과 마지막 나눴던 대화가 생생합니다. 저는 그래도 한 번은 붙잡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 엄마와 누나들을 절대 못 이긴다면서 3년 넘게 만난 저를 쉽게 놔버리더군요. 덕분에 헤어지면서 중내 만회하는 일 없이 비교적 깔끔하게 끝냈어요. 헤어지고 나서 저는 잘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파혼하고 나서 한동안은 정리하느라 힘들었죠. 그런데 8개월쯤 지나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연락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전화번호도 지웠고 파혼 이후 실수로 전화한 적 없는 사람인데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런데 돌려줄 게 있다며 꼭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굳이 만나서 할 말이 있나 싶었고 돌려받을 것도 딱히 기억나지 않아 버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꼭 할 말이 있다길래 어쩔 수 없이 만난 적이 있습니다. 몇 개월 만에 봤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는지 감정이 별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는 말이요. 은영아, 진짜 미안하다. 너랑 헤어지고 나니까 나 정신이 번쩍 들더라. 우리 진짜 잘 맞았잖아. 네가 나한테 잘해준 것만 계속 생각나고 못해준 것만 계속 떠오르는데 이대로 너 놓치면 나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 은영아, 우리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돼? 내가 이번엔 너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우리 식구들 안 보고 싶다고 하면 다 따를게. 우리 엄마랑 누나들이 너 괴롭히지 못하게 다 차단할게. 이러면서 저를 붙잡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일단 황당했죠. 그 사람 우는 거 보니 당황스럽기도 했고요. 솔직히 드는 마음은 짜증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왜 이러나 싶었고요. 정신 차려. 우리 왜 헤어진 건지 그새 잊었어? 오빠는 절대 가족하고 연 끊고 살 사람이 못 돼. 나는 도저히 오빠네 가족 감당 못해. 잘 살고 있는 사람 들쑤시지 말고 다른 사람 찾아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 도저히 못 있겠어. 누나들이랑 엄마 다 버리고 너한테 갈게. 어? 웃기는 소리 마라. 그럼 평생 자기 가족들 안 보고 살 수 있다는 거야? 부모 다 버리고 연 끊고 사는 척 살다가 애 생기고 오도 가도 못할 상황 되면 어찌 변할지 모를 일 아니야?
네가 영 끊고 살자면 그렇게 할게. 평생 너한테 상처 준 죄에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 테니까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끝났어. 지금에서야 나 놓친 거 후회한다니까 속이 다 시원하다. 내가 말했던 거 안 잊었지? 이번 일로 배운 거 절대 잊지 말고 다음에 만나는 여자는 절대 나 같은 일 겪게 하지 마. 그 사람은 울면서 매달렸지만 저는 냉정히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사실 3년 넘게 만나면서 성격이나 취향이 참 잘 맞았던 사람이긴 했어요. 서로가 질리고 싫어졌다기보다는 결혼 준비하면서 가족과의 갈등으로 헤어진 거라 마음이 안 좋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와 붙잡는다고 그 지옥불 속으로 제 발로 다시 걸어 들어갈 생각은 절대 없었어요. 고민할 게 1%도 없었습니다. 그 뒤 몇 번 더 연락이 왔지만 더는 만나주지 않았고 그렇게 완전히 그 사람과 인연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3년 지난 지금은 제 옆에 훨씬 더 성숙하고 멋진 남자친구가 있고요. 아직 결혼 단계는 아니고 예쁘게 만나고 있어요. 제 파혼 이야기도 조금은 편안하게 말할 수 있게 되어 후련한 마음입니다. 파혼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자면요. 사실 연애할 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연애할 때 진짜 바보짓을 한 게 있거든요. 저는 결혼 전에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짓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예비 시댁이랑 미리 인사하기부터 예쁨 받으려는 노력들 두루두루 했어요. 지금 생각하니 어린 마음에 미친 짓 한 것 같아요. 처음에 남자친구 교제 시작할 때 저한테 머뭇거리면서 말한 게 있었는데요. 은영아, 나 너한테 미리 말해둘 게 있어. 나는 너 결혼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고 싶거든? 그러려면 우리 가족에 대해 네가 미리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래. 내가 우리 집 5대 독자인데 사실 누나가 3명이 있어. 여자들은 예비 신우이 많은 거 싫어한다며? 근데 걱정할 거 없어. 우리 누나들이 나 업어 키웠는데 진짜 좋은 사람들이야. 내가 장담할 수 있어. 이러면서 누나들이 많다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큰 누나랑 남자친구는 무려 10살 차이가 났고 누나들이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 거의 남자친구를 업어 키웠다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교육열은 얼마나 강한지 누나들이 남자친구 대학 좋은 데 보내려고 엄청 열성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누나들이 너 엄청 궁금해. 내가 나중에 인사시키겠다고 하는데도 미리부터 너 보고 싶다고 난리들이다. 그래서 한번 인사하러 갈까 하는데 네 생각은 어때? 미리 인사하고 결혼 전에 친해질 시간 가지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벌써 인사하러 가자고? 아직 우리 결혼 허락도 안 받았는데? 글쎄, 주위 결혼한 친구들은 미리부터 시댁 식구들 인사할 필요 없다고 하던데. 좀 생각해 볼게. 먼저 자기 누나들 얼굴 보고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하길래 생각해 보겠다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독자에 누나가 셋, 그뿐이 아니라 홀씨 어머니였습니다. 아버지가 간경화로 돌아가신 게 고3 때였다고 해요. 그러니 가정 환경도 그리 넉넉하지는 않았겠죠. 교제하는 동안 서로 집안의 가정 환경을 공유했었고 사귀는 초반에 누나가 많다는 것과 어머니가 혼자 계신다는 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그런 환경에서도 대학교 잘 나와 직장에 다니는 거 보면 참 잘 자란 사람이구나 생각했어요. 누나들 얘기도 많이 했는데 가족 간의 유다감이 남다르구나 싶었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 딱 잘라 거절하고 상견례만 했어도 바로 파혼 가능했을 텐데 괜히 일찍 만나 온갖 시달림을 다 받은 게 참 억울하다 싶었습니다. 물론 가족끼리 똘똘 뭉치는 건 좋죠. 하지만 저는 가족 간에도 거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뭐랄까, 가족이든 친구든 연인이든 난로 같은 온기가 좋다고 하잖아요. 너무 멀면 차갑고 너무 가까우면 뜨거워서 상처를 주게 되니까요. 그런데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누나들의 관계는 너무 가까워 뜨겁다 못해 서로를 다치게 하는 관계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겁도 없이 결혼 전에 예비 며느리 노릇을 하려 했으니까요. 그게 제 인생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남자친구는 그 뒤로도 자기 식구들을 만나자는 부탁을 여러 번 했어요. 그러다가 마침 자기 어머니 생신 때 식사하는 김에
자연스레 인사를 드리자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는 괜찮겠다 싶어 저는 양가에서 결혼 말도 나오지 않을 때 남자친구 가족들에게 인사부터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이지만 정식으로 인사드리는 거나 마찬가지라 생각했고 나름 신경 써서 예비 시어머니 선물도 준비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 집에 갔는데 시누이들과 예비 시모만 있을 줄 안 자리에 무려 대가족들이 와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외삼촌 네 분과 조카들, 결혼한 첫째 시누이의 남편과 아이들 둘, 둘째 시누이 가족과 막내 시누이까지 무려 10대 명이 저를 보겠다고 와 있는 자리였어요. 나름 어려운 자리였죠. 제가 들어가자마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확 꽂히며 정적이 흐르는데 순간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곧 예비 시누이와 시모의 폭풍 질문이 시작되더군요. 웃긴 건 우리 집에는 결혼 얘기를 아직 꺼내기 전이었는데 그 집은 저를 며느리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게다가 평소에 남자친구가 저에 대한 걸 시시콜콜 다 얘기했는지 생각보다 많은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식구들 중에 큰 시누이가 저한테 먼저 얘기하는 게 이랬습니다. 은영이라 그랬나? 어차피 우리 현수랑 결혼할 사이니까 올케라도 불러도 되는 거지? 내가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말 놓을게. 우리 현수랑 결혼은 혹시 언제쯤 할 생각이야? 혹시 집에서 우리 현수 보셨어? 네, 정식으로 인사드린 건 아니지만 몇 번 인사는 했어요. 아직 저희 사귄 지 얼마 안 돼서요. 결혼은 조금 더 있다가 할 생각이에요. 그동안 돈 더 모으려고요. 아, 그래도 결혼 생각 가지고 만나는 거니까. 앞으로 우리 집 일 있을 때 꼭 와서 같이 얼굴 보자. 아, 말 나온 김에 우리 가족여행 다음 달에 가는데 거기도 같이 가면 되겠다. 네? 가족여행에 제가요? 그래. 못 올 거 뭐 있어? 우리가 준비는 다 할 테니까 올케는 와서 같이 있다 보면 더 친해지고 좋지. 야, 현수야. 너 여자친구 꼭 데려와라. 알겠지? 시누이들이 전부 동조하면서 저더러 꼭 오라고 하길래 얼결에 가족여행까지 따라가겠다 해버렸습니다. 그날 남자친구 어머님 집에서는 어찌어찌 분위기 좋게 끝났습니다. 대가족이라 정신이 없기도 했고 처음 만나는 자리니 그쪽에서도 저를 조금 간본다고 해야 하나? 말을 좀 가려서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와,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인사 이후 남자친구와 교제하는 동안 저는 예비시댁을 마치 며느리처럼 챙겨야 했습니다. 첫인사 때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예비시댁을 잘 파악하지 못했지만 시누이들 가족과 같이 간 여행에서 저는 뭔지 모를 싸함을 느끼긴 했습니다. 진짜 바보 같은 짓이죠. 결혼하기 전에 예비씨가 식구들과 여행이라니요. 저는 어려서 뭘 몰랐지만 요즘 똑똑한 예비 신부님들은 절대 저 같은 짓 안 하실 겁니다. 아무튼 저더러 몸만 오라고 하더니 여행 가기 며칠 날 첫째 시누이가 전화를 해서는 이러더라고요. 식구가 많으니까 우리 각자 사갈 것들 분담하기로 했어. 올케는 딱 그것만 사와? 네, 제가 뭐 사가면 될까요? 그랬더니 올케는 삼겹살 10근이랑 양고기 숄더랙 3kg랑 소주 한 박스랑 맥주 한 박스 이렇게 사와? 나머지는 우리가 할 거니까 그것만 준비하면 되겠다. 이러길래 식구들이 많아 그걸로 될까 싶어 사오라고 한 것보다 더 많이 사갔습니다. 소고기도 추가하고 애들 먹을 간식도 챙겼고요. 그런데 만나기로 한 펜션에 남자친구와 도착해서 보니 신우들이 셋이나 되면서 가져온 것이 고작 야채 몇 봉지, 집에 있는 묵은 김치, 햇반, 과일 이 정도였네요. 사실 제일 비싼 돈 드는 걸 저한테 다 사오라고 한 거였죠. 은근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런데 가족들 먹는 준비를 전부 저와 남자친구에게 시키는 겁니다. 올케, 처음 우리 식구 여행 같이 온 거니까 잘하는 솜씨 한번 보자. 어디 한번 한 상 차려봐. 저는 황당했지만 남자친구 옆구리를 쿡쿡 찔러가면서 그 많은 식구들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먹었겠어요? 먹고 나면 또 굽고 먹고 나면 또 굽고. 저는 남자친구가 가끔 입에 넣어주는 것 빼고는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예비시모는 뭐라고 했냐면요. 이 현수야, 너는 이제 와서 얼른 고기 먹어. 굽기만 하고 먹지를 못해서 어쩌니?
남자친구와 저는 두 군데서 나눠 서로 고기를 굽고 있었는데 먹지 못하고 있는 건 저도 마찬가지인 거 뻔히 알면서 자기 아들만 챙기시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저 때문인지 괜찮다며 다 굽고 먹겠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시누이들이 아예 남자친구 집게를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서럽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다 먹고 나서도 정리는 남자친구와 제가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나마 남자친구가 눈치는 있어서 자기가 설거지하고 뒷정리 다 한다 하길래 저는 나머지 뒷정리를 하고 대부분 남자친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물론 시누이들과 남자친구 매형들까지 손 하나 까딱을 안 하더군요. 다음날 일어나는데도 아무도 밥 먹자는 말도 음식 준비도 안 하는 겁니다. 결국 저와 남자친구가 눈치껏 아침을 차리고 뒷정리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일하는 건 또 꼴보기 싫었나 봐요. 여기 고무장갑 없니? 맨손으로 설거지하면 습진 생기는데 아이고 어쩌나?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 듣고 모른 척 했죠. 꼭 저한테 설거지하라는 말로 들렸거든요. 말이 여행이지 저는 그 집 식모 노릇을 하고 온 기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경황이 없었는데 올라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들이 저 오라고 불러놓고는 왜 부려먹는지, 왜 제가 결혼도 하기 전에 거기 가서 음식 차리고 설거지를 한 건지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제가 기분 나쁜 걸 이해를 못하는 눈치였어요. 그 일로 싸우기는 싫었고 다만 다음부터는 그런 자리는 가지 말아야겠다고 저 혼자 소심하게 결심만 했고요. 하지만 가족여행을 시작으로 시누이들은 저한테 시시때때로 문자나 연락을 해오며 시누이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애 초반에 인사한 이후 그 집 식구들이 정말 열심히 챙겼습니다. 무슨 날이면 용돈에 선물 보내드리고 옷 필요하다고 하면 사다 드리고 화장품 사달라고 하셔서 사다 드리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서 챙겨드렸어요. 시누이들 애 학교 입학한다고 선물 사다 주고요. 조카가 자그마치 6입니다. 한번 내려오래서 가게 되면 애들 용돈까지 제가 손수 다 준비해서 갔습니다. 친구들이 결혼 전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뜯어 말렸지만 할 수 있는 만큼 해드리고 싶었어요. 무슨 집안 행사는 그렇게 많은지 툭 하면 오라는 일도 참 많았어요. 오라는 자리에 전부 갈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명절이나 시모 생신, 어버이날은 빠지지 않고 챙겨드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만난 지 3년 정도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결혼말이 나왔고 양가 어른들과 상견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외동이라 부모님이 걱정이 많으셨어요. 사실 예비시댁 얘기를 시시콜콜 말하지 않았었고요. 하지만 시누이들 많다는 건 알고 계셨습니다. 상견례 할 때는 그 집 식구들이 얼마나 입에 발린 소리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특히 예비 시어머니는 저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시던 분이건만 이런 말로 저를 추켜 세우시더라고요. 따님은 얼마나 잘 키우셨는지. 나이도 어린데 알뜰하고 똑똑해서 벌써 서울에 오피스텔도 마련했다고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는 저런 복덩어리가 며느리가 된다고 하니 그저 감사하죠. 옆에서 시누이들도 하는 말이 웃겼습니다. 은영이가 진짜 귀하게 자랐나 봐요. 우리 집에 시집오면 아주 공주 대접받고 지내게 해주려고요. 여하튼 귀중한 딸 우리 집에 보내주시는데 시집살이 걱정은 절대 안 하셔도 됩니다. 여자 마음은 여자가 잘한다잖아요. 저희도 다 시집간 사람들이라 절대 시누이 짓은 안 해요. 다들 이런 식으로 나오니 저희 부모님은 시댁 가족들한테 깜빡 속으시더라고요. 저는 참 바보같이 그런 입에 발린 소리를 진짜라고 믿었고요. 심지어 내가 그동안 예비시댁에 참 잘한 보람이 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상견례 하면서 양가 경제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파악했는데 시댁에서는 좀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사실 저희 친정은 집이 서울이고 아주 부자라고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먹고 살 걱정은 없으세요. 제가 서울 한복판 역세권 오피스텔 살 때 대출 안 받도록 도와주셨고 부모님도 여유가 있으십니다. 반면 시댁은 집 있고 빚이 없다 뿐이지 재산이랄 건 없었어요. 어머니도 그때까지 건물 청소하는 일을 하셨고 시누이들과 남자친구가 보태주는 돈으로 생활하신 걸로 알아요.
당연히 결혼 비용은 많이 도와주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면 결혼하기 힘들 것 같아 통 크게 제가 마련한 오피스텔에서 신혼 차리기로 했고 예단과 예물은 간단히 하기로 했어요. 아빠는 시누이들이 막내 아들과 저를 잘 챙길 거라고 생각하셨지만 엄마는 역시 걱정부터 하셨습니다. 하, 냉정하게 조건만 보면 별로인 집안인 거 너도 알지? 말은 다들 너 고생 안 시킬 거라 하는데 엄마는 누나들이 드세 보여서 걱정이다. 너 정말 그 집 드나들면서 그동안 아무 일 없었던 거야? 큰일은 딱히 없었어. 그랬으면 내가 지금까지 만나겠어? 아유, 엄마는 모르겠다. 김서방 하나만 보면 사람이 참 순하고 착한데 누나랑 엄마한테 아주 꼼짝을 못하겠더구먼. 나중에 너 속 터지는 일 생길 수도 있어 이거사. 엄마가 그런 말 할 때 속으로는 찝찝한 생각이 들면서도 결혼을 엎어야겠다는 생각은 왜 안 한 건지. 그놈의 정이 뭐라고 말입니다. 상견례 마치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는 이미 그 집의 며느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제가 돈 때문에 좀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저는 결혼 자금이 6천 정도 있었고 남자친구는 그 당시 4천 정도의 자금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필 막내 시누이가 첫째 때문에 집이 좁아 이사를 가야 한다며 남자친구에게 2천만 원을 빌려간 일이 있었습니다. 결혼 전이라 제가 빌려주지 말라 하긴 좀 애매했어요. 하지만 둘이 합쳐 결혼 자금 아껴 모으기로 한 게 틀어져 버리니까 자꾸 저도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게 되더라고요. 집도 내가 해가고 결혼 비용도 내가 더 많이 보태는 게 솔직히 짜증이 났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셋째 시누이가 연락을 해서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막내 지난주 100일이었는데 오지도 않고 선물도 안 하고 올케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아기 챙겨준다 해놓고 그냥 넘어가는 거 솔직히 서운해. 형님 죄송해요. 제가 결혼 준비 때문에 정신이 좀 없었어요. 다음에 제가 따로 챙겨드릴게요. 그러지 말고 내가 문자 보낸 거 있지. 사서 택배로 보내줘. 올게 돈도 많으면서 그런 게 어려워? 지금 잘하는 거 나중에 다 돌려받는 거라 생각해. 지금 점수 따야지 언제 따겠어? 2번 말 안 하니까 현수랑 얘기해서 선물 사보내. 알았지? 사실 막내 시누이는 자기 애 100일 전부터 계속 뭐 사달라, 차라리 현금 얼마를 달라 주야장천 문자질을 했었어요. 솔직히 신랑이 돈 꿔준 것도 짜증이 나는데 그런 거 챙겨달라고 계속 문자 오는 거 싫어서 제가 모른 척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까지 해서 저러니까 순간 저도 욱하는 마음이 들어서 한마디 했어요. 형님, 그동안 제가 챙겨드린 거 다 기억하시죠? 얼마 전에 오빠가 돈도 2천만 원 빌려줬다면서요. 저희 지금 이래저래 돈 들어갈 거 많아서 쩔쩔매는 거 아시면서 왜 저한테 바라기만 하세요? 저도 지금 힘들어요. 조카들은 나중에 결혼해서 챙길 테니까 100일은 그냥 넘어가 주세요. 그랬더니 시누이가 하는 말이 뭐? 옳게! 예전에는 안 그러더니 결혼날 잡으니까 사람이 변했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이제는 어려운 게 없다 이거네. 그동안 가족 될 거라고 잘해줬더니 눈에 뵈는 게 없나 봐. 내가 내 동생 돈 그냥 달랬어? 나중에 갚으려고 했어. 어디 결혼하기도 전에 내 동생 돈에 참견질이야? 형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럼 형님이야말로 결혼하지도 않은 예비 올케한테 왜 아들 선물 사달라 그러시는 건데요? 그동안 제가 형님들이랑 조카들 챙긴 거 뻔히 아시면서 그러세요? 저는 신우의 말에 너무 기분이 나빠 서로 고성이 오갈 정도로 다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남자친구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마 누나가 전화해서 이른 듯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자기 누나 말만 듣고 저한테 별것도 아닌 일로 결혼 전에 분란을 만들지 말자며 사과를 하라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싫다고 했어요. 그러지 말고 네가 먼저 사과해. 그까짓 게 돈 얼마나 든다고 예민하게 구는 건데? 조카 100일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모르겠는데 선물 얻어내려고 나한테 이런 말하는 거 너무 염치 없다고 생각 안 해? 나는 절대 사과 안 해.
솔직히 오빠 나랑 상의도 없이 누나한테 돈 빌려준 것도 너무 기분 나쁘고 결혼해서도 계속 오빠는 누나들한테 휘둘리고 살 것 같아서 나 지금 이 결혼 때려치워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 중이야. 별것도 아닌 일로 일 크게 만들지 말자. 말 한마디 하면 될 걸 왜 분란을 일으켜. 이번이는 내가 잘 둘러댈 테니까 제발 다음부터는 누나들이 하는 말에 말대답하지 마. 우리 누나들 잘하는 사람한테 염치 없게 구는 사람들 절대 아니야. 이러는데 정말 남자친구는 자기 누나들을 너무 모른다 싶더라고요. 하기사 평생을 누나들한테 휘둘리며 살았으니 세뇌가 된 거죠. 몰랐던 걸 하나둘 알게 되면서 이상하게 그때부터는 시누이들 연락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단톡방에서도 저는 나와버렸어요. 물론 시누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왜 나가냐는 둥, 벌써부터 며느리 노릇 안 하려고 간본다는 둥, 문자로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결혼 날짜는 점점 다가오는데 저의 스트레스는 이미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즈음 예비 시어머니가 갑자기 연락을 하셔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새아가. 듣자 하니까 너 요즘 심란하다며? 현수가 그러더라. 누나들이 너 이상해졌다고 하니까 결혼 앞두고 심란한 것 같다 그러길래 너 마음 좀 풀어주려고 연락했다. 내일 우리 집에 현수랑 같이 내려올래? 맛있는 거 많이 해놨다. 와서 실컷 먹고 갈 때 반찬도 좀 가져가. 이러시는데 거기다 대고 싫다고 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시댁에 내려가면 또 시누이들 잔뜩 모여있을 생각하니까 진절머리가 났지만 어쩌겠어요. 마음 풀어준다고 오라시니까 일단 가보자 싶었습니다. 저희 집은 서울, 예비 시댁은 평택입니다. 시누들도 전부 거기에 모여 살아요. 가는데 거의 2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주말 점심에 맞춰 가려니 차 막히는 거 고려해서 아침 일찍 출발해야 했어요. 남자친구가 운전해서 가는데 급하게 가다가 접촉사고를 낼 뻔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소리를 질렀고 남자친구는 제가 소리 지르는 거에 더 놀랐다며 버럭 화를 냈어요. 놀란 저에게 괜찮냐는 말도 하지 않는 게 서운해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기분이 이상했어요. 사람 촉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건지 이상하게 그날따라 몸도 안 좋고 뭔가 일진이 안 좋더라고요. 기분이 안 좋았던 저는 내려가는 내내 남자친구와 거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이지만 아마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조상님이 신호를 준 것 같아요. 예비 시댁에 가지 말라는 거였나 봐요. 어쨌든 시댁에 도착했을 때 시가 식구들 앞에서 기분 나쁜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참아야지 하고 다짐하면서 시댁에 발을 들여놨어요. 그런데 저 눈앞에 보이는 광경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니는 분명 저 마음 풀어주겠다고 밥 한 끼 먹고 가라며 부르셨는데 이게 웬걸요. 집에 시누이들이 다 와 있는데 앞치마를 두르고 있고 거실에는 제사용 병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앞으로는 빈 제사상이 2개나 놓여 있었고요. 이게 대체 뭔가 하고 잠시 생각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저 보시더니 이러시더라고요. 얘 왔니? 뭐하고 서 있어? 얼른 앞치마 두르지 않고. 오늘 네 아버지 제사라 음식하는 김에 너 오라고 한 거다. 어머니가 하는 소리 듣고 남자친구는 뭘 하는 줄 아세요? 아, 맞다. 오늘 아빠 제사였지? 나도 깜빡했었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바빠서 깜빡했어요. 분명 맛있는 거 해주겠다고 내려오라고 했는데 그날은 제삿날이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모르셨을 리도 없고요. 저한테 거짓말을 하신 거죠. 시누이들은 남자친구에게 한마디씩 타박을 하더군요. 너는 결혼할 여자한테 그런 거 미리 말도 안 하고 뭐 했니? 아무리 결혼 준비가 바빠도 그렇지. 아빠 제사를 까먹어? 옳게. 뭐하고 서 있어? 얼른 앞치마 해. 이제 우리 집 식구 될 건데 이런 거 미리미리 배워놔야지. 결혼 전이지만 와서 돕는 게 당연한 거야. 옳게 내는 제사 안 지낸다며? 오늘 우리가 옳게 교육시키려고 단단히 준비해놨으니까 하나부터 10까지 잘 배워놔. 나중에는 전부 옳게가 해야 하는 일이야. 옆에 있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래, 시누이들이 많으니 얼마나 좋으냐. 오늘 온 김에 일 잘 배워서 가라.
이러는데 숨이 콱 막히더라고요. 저한테 앞치마를 건네길래 일단 입었죠. 그랬더니 시누이 셋이 쪼르르 제 옆에 와서는 순서대로 한마디씩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옳게, 잡채 만들어 본 적 없지? 일단 저기 야채 씻어서 채를 썰어놔. 네? 채를 어떻게 썰어야 하는데요? 아무리 귀하게 자랐대도 채 써는 것도 몰라? 자, 나 하는 거 잘 봐봐. 이렇게 길게 썰으란 말이야. 저는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피망과 양파 등을 눈물을 뚝뚝 흘려가며 채 썰어놨습니다. 그랬더니 둘째 신우가 겨우 눈물 멈춘 저한테 전을 부치라네요. 이제 전 부쳐야지. 전은 5가지 종류야. 어떻게 부치는지 알지? 동그랑땡부터 한번 빚어봐. 양푼에 한가득 담긴 재료 보고 한숨이 나오더군요. 저는 일단 군말 없이 동그랑땡을 빚고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동그랑땡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아시죠? 저는 그렇게 전 많이 부치는 집은 처음 봤습니다. 동그랑땡 부치고 호박전 다 부쳤더니 이제는 동태전을 부치래요. 제가 그 집에 도착한 게 11시쯤이었는데 벌써 시간은 3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나 현타가 오더라고요. 저는 전을 부치고 있는데 남자친구는 부쳐놓은 잡채 먹고 운전 피곤하다며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길래 제가 잠깐 전 부치다 말고 가서 깨웠습니다. 오빠, 일어나. 나 힘들어 죽겠어. 아직 부칠 거 많이 남았는데 같이 좀 부치자. 그런데 시어머니가 남자친구 깨우는 거 보더니 저한테 보러 화를 내시는 거예요. 어머 얘! 너는 자는 애를 왜 깨우니? 운전하느라 피곤했을 텐데 그냥 더 자게 놔둬. 우리 집은 아들은 일 안 시키는 집이야. 이제 시집 올 거니까 가풍을 따라야지. 그래 옳게. 우리가 같이 하는데 굳이 현수를 왜 깨워? 얼른 가서 나머지 붙여. 이럴 시간에 얼른 해치우고 말겠다. 뭐해 옳게. 멍하니 서 있지 말고 얼른 가서 전 부쳐. 다 타겠다. 저녁에 제사 지내려면 불고기도 해야 하고 갈 길이 멀다. 순간 번쩍 정신이 들더군요. 그동안 무수히 많은 일을 당하고도 왜 그때 정신이 들었는지 모를 일이지만요. 암튼 제사도 안 지내는 저희 집이지만 조상님이 와서 제 머리를 한 대 친 듯했습니다. 제가 멀뚱히 서 있자 시누이들은 제 등을 부엌쪽으로 떠밀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시누이들에게 떠밀려 프라이팬 앞에 가서 지글지글 타고 있는 전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러자 시누이가 소리를 꽥 하고 지르더군요. 옳게 미쳤어? 전 다 차잖아. 정신 차려. 불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시누이가 소리 지르는 거 듣고 저는 앞치마부터 벗어던졌습니다. 그리고 가스불을 끄고 다 타버린 전을 싱크대에 쏟아버렸어요. 어머머, 옳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왜 음식을 다 버려? 곱게 자란 티를 내는구먼. 전 부쳐놓은 거 보니 어처구니가 없네. 어쩜 일을 그렇게 못해? 이거 다 먹을 수나 있겠어? 그러길래 저를 쳐다보고 있는 시누이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만든 건 다들 처먹지 마세요. 제가 다 버리고 갈게요. 대체 이게 무슨 버르장머리 없는 태도야? 옳게, 우리가 일 좀 시켰다고 반항하는 거니? 기가 막혀서. 아니, 저 이 집 며느리예요? 저 그쪽 동생이랑 결혼했냐고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저한테 이게 무슨 경우예요? 저 이 결혼 안 할 거니까 다른 며느리감 알아보고 시켜 먹으세요. 이 집 제사 준비를 남남인 제가 왜 해요? 그러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세상에, 옳게 원래 이런 사람이야? 어쩜 얌전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시가 식구들이 일 좀 시켰다고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이러길래 그 자리에서 뒤집개를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네, 이게 제 본색이네요. 그만둘 테니까 욕하든 말든 마음대로 하세요. 제 행동에 그 집 식구들도 놀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쯤 되니 저는 이판사판이다 싶어 제가 붙인 부침개를 전부 그 자리에서 엎어버렸습니다. 이제 보셨죠? 저는 이 집에서 고분고분 전 부치고 있을 사람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 통해서 정식으로 파혼 통보할 테니까 다 없던 일로 해주세요. 제가 파혼 얘기를 먼저 꺼내자
이번에는 첫째 시누이가 정색하면서 이러는 겁니다. 어머, 옳게. 아, 대체 왜 이래? 아니, 우리가 일을 가르쳐 주겠다고 한 거지. 시집살이라고 생각한 거야?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면 결혼한 후에는 말할 것도 없죠. 나 아직 이 집 며느리도 아닌데 대체 왜 이러세요? 이 와중에 저 사람 잠 쳐자는 거 보세요. 저는 결혼해서 이러고 못 살아요. 형님이랑 어머니 등살에 말라 죽을 게 뻔히 보인다고요. 저 이 결혼 안 합니다. 오늘 이후로는 연락 다 끊을 거니까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가방만 챙겨 그 길로 그 집을 나왔습니다. 뒤늦게 그 난리통 속에서 일어난 남자친구가 쫓아나왔지만 뿌리쳐버리고 저 혼자 서울로 비싼 택시값 지불하고 올라왔어요. 올라오는 차 안에서 부모님께 이 결혼 안 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부모님이 놀라실 줄 알았는데 엄마는 생각보다 담담하셨어요. 오히려 파혼 잘 결정했다고 하셨고요. 그렇게 서울로 올라와 그날 밤 아빠가 어머니에게 파혼하겠다고 직접 얘기했습니다. 그제야 그 집에서는 사과를 하니 뭐니 난리였습니다. 시누이들은 미안하다며 저에게 돌아가면서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올케 미안해. 우리는 올케가 요즘 초심을 잃은 것 같길래 군기 좀 잡으려고 그랬어. 이런 걸로 파혼이라니. 그러지 마. 아니요. 생각해보니까 연애할 때부터 제가 잘못했다 싶네요. 제가 잘하려고 하다가 힘드니까 초심을 잃은 거라 생각하는 것부터 아니다 싶어요. 저는 마음 돌릴 일 없으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미안하다는 말로 시작해 나중에는 자기들도 화가 나는지 윽박지르는 문자도 보내더군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돌아와도 안 받아주겠다고 외려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잘 알았다 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남자친구는 저를 붙잡지도 않았어요. 누나들한테 휘둘려서는 저한테 누나랑 어머니를 못 이기겠다며 저와 사이가 안 좋으면 헤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깔끔하게 헤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 후에 실수를 깨닫고는 잘 살고 있는 저한테 와서 울며 매달린 겁니다. 물론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차버렸고요. 어쨌든 저는 이런 사건을 겪고 파혼했어요. 파혼의 후회는 없고 미련도 없지만 3년간의 제 감정과 시간이 참 아까웠죠. 물론 주변에서 파혼했다 알리는 것도 힘들긴 했어요. 그래도 이혼보단 파혼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처음 갖게 되는 그 찝찝한 마음이 결국 시작하지 말라는 경고인 것 같아요. 만약 제가 결혼했다면 아마 그 인간도 자기 가족들이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고 저만 화병 생겼을 거란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하자면요. 명절에 예비 시댁에 인사 간다는 예비 신부님들, 결혼하기 전에 시댁에 잘하고 싶다는 예비 신부님들, 왜 그러시나요? 왜 제 무덤을 파시나요? 시댁 분위기 익힌다고요? 제 발로 며느리 무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저 같은 실수는 하지 마세요. 예비 시댁이랑 잘 지내고 싶어서 굳이 인사를 드려야 하겠다면 명절 한 주 전에 손님으로 가셔서 인사만 드리고 오세요. 미리부터 시댁 행사 이것저것 다 챙겨봐야 별로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10월대에 가신다면 미리 부엌댁이 되신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제가 당해보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안 그런 시댁들도 많겠지만 대다수가 그렇지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 사연 어떠셨나요? 아마 중간중간 너무 고구마라 저를 욕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네요. 사연 채널을 즐겨 듣는 저도 제 사연을 제 3자 입장에서 들었다면 이 여자 어디 모자란가 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그때는 20대 철없고 어릴 때니까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의 파혼 사연은 여기까지 할게요. 모쪼록 제 당부의 말 꼭 잊지 마시고 다른 분들은 행복한 결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